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 팔란티어 관련 최근 일주일치 소식들입니다. 네. 특히 이제 팔란티어 주식 투자자시라면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긍정적인 면, 또 고려할 위험 요인,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짚어보죠. 네, 좋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기업은 사실 혁신 기술도 있지만 워낙 시장 평가나 이슈가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최신 정보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나누면서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통찰을 얻으실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긍정적인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요즘 시장 반응이 아주 뜨겁던데요. 네, 그렇죠. 팔란티어 주가가 연간 490% 상승했고 거의 52주 최고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특히 그 5월 30일이었나요? 미국 정부에서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사용을 더 늘린다. 이런 뉴욕타임즈 보도가 나오면서 그냥 그날 바로 주가가 한 7, 8%확 뛰었죠. 네, 맞아요. 그 정부 계약 확대 소식, 그게 단기적으로 주가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1분기 실적도 괜찮았잖아요. 네, 실적도 좋았어요. 매출이 전년 대비 한 39% 늘었고 미국 내 상업 부문 매출 이게 71%나 증가했어요. 와, 70. 그리고 정부 매출도 한 45% 늘었고요. 연간 매출 전망치도 올렸고 전반적으로 실적은 아주 인상적이었죠. 그 정부 계획 확대는 역시 팔란티어 성장의 중요한 축인 것 같네요. 그렇죠. 특히 그 국방 AI 예산이 늘어나는 거랑 맞물려서 그 파운더리 플랫폼 있잖아요. 아, 네네. 핵심 플랫폼이죠. 네, 팔란티어의 그 핵심 데이터 통합 분석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연방기관 전체로 확산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더 봐야 할 건 아까 말씀하신 그 상업 부문. 네, 상업 부문, 성장세. 네, 특히 미국 내에서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게 그냥 매출만 느는 게 아니라 뭐랄까, 팔란티어가 그동안 정부 사업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늘 따라다녔죠. 근데 이제 그런 비판에서 좀 벗어나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정부 의존도를 낮추는 열쇠가 결국 상업 부문 성장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장기적으로는요.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십 얘기도 있었어요. 그 결제 기술 회사 볼트랑 또 의료 운영 플랫폼 텔레트래킹 이런 회사들이랑 협력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 그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그 볼트랑 같이 만든 체크아웃 2.0이나 텔레트래킹하고 하는 의료 운영 혁신 파트너십 이런 것들은 팔란티어의 다른 핵심 플랫폼 AIP라고 있거든요. Artificial Intelligence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 AI 모델 만들고 운영하게 도와주는 건데 이게 이제 이커머스나 헬스케어 같은 다양한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좋은 사례예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이런 파트너십 발표가 바로 당장 엄청난 매출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죠.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아, 물론이겠죠.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정부 의존도 낮추고 성장 동력을 여러 방향으로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성장세는 정말 인상적인데 근데 역시 투자자로서 가장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역시 가격, 밸류에이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2025년 예상 매출 대비 18.5배에서 많게는 75배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높죠. 아주 높습니다. 현재 팔란티어 투자를 얘기할 때 이 밸류에이션 부담은 정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매출 대비 75배면 기술주 중에서도 진짜 최상위권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미래의 그 엄청난 성장을 이미 주가에 다 반영해버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널리스트들 의견도 좀 갈리더라고요. 네, RBC 같은 곳은 목표 주가를 110달러, 130달러 이렇게 올리면서도 투자 의견은 언더퍼폼,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보다 낮을 거다 이렇게 유지하기도 하고요. 아, 목표가는 올려도 의견은 보수적이네요. 네, 물론 또 룹캐피탈처럼 매수 의견 계속 유지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시각이 좀 엇갈려요. 그리고 제시된 목표 주가 범위 자체가 지금 주가랑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부자 매도 소식이나 그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매도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있었죠. 최고 회계 책임자가 세금 때문에 팔았다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공동 창업자 스티븐 코엔도 올해 초에 주식을 꽤 많이 팔았더라고요. 네. 캐시우드가 판 건 또 그 감시 프로그램 논란이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내부자 매도는 이유가 워낙 다양해서요. 특히 세금 관련이면 더더욱 그렇고 그 자체를 직접적인 악재 신호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죠. 좀 찜찜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캐시우드 매도랑 연결된 그 감시 프로그램 논란. 그러니까 펄란티어 기술이 정부의 어떤 시민 감시 같은 데 쓰일 수 있다. 이런 윤리적 문제나 평판 리스크는 펄란티어가 계속 안고 가야 할 좀 잠재적인 위험 요소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런 논란은 계속 따라다니는군요. 네. 그 외에도 유럽 같은 일부 지역에서 AI 투자가 좀 둔화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연구개발비나 판매 관리비가 워낙 높아서 영업 마진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점. 이것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힙니다. 고려할 게 많네요. 그리고 과거에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주가가 좀 취약했던 모습도 있었고요. 이런 점들은 다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재무 상태는 괜찮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 영업현금 흐름 마진, OCF 마진이라고 하죠. 그게 42.8%로 꽤 높던데요. 이건 좀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아, 네. 그건 아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 또 여러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세가 워낙 강력하고 또 현금 창출 능력, 그러니까 OCF 마진이 높다는 건 팔란티어의 재무적 안정성을 딱 받쳐주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체력, 기초 체력은 상당히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팔란티어는 확실히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랑 상업부문 양쪽에서 성장을 잘하고 있고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 계약 확대나 새로운 파트너십 같은 건 좋은 모멘텀이다.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내부자 매도라든가 잠재적인 논란 같은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양면을 다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 균형점을 어떻게 잡느냐겠죠.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기보다는 팔란티어의 그 AI 기술이 실제로 시장에서 얼마나 더 강력하게 파고들고 또 그게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걸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확인해 나가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 네, 그 성장 잠재력과 현재의 높은 가치, 그리고 또 내재된 여러 위험들 사이에서 당신만의 어떤 투자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이 당신의 투자 결정에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 모든 긍정적인 모멘텀과 또 잠재적인 리스크를 다 고려했을 때 당신의 투자 전략 안에서 팔란티오의 그 혁신적인 가치와 현재의 높은 시장 평가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 그건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